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경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TSMC 간 파운드리 수주 경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GPU 분야에 천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MD가 7나노 GPU인 나비를 TSMC를 통해서 지난해 하반기 내놓으면서 1위 업체 엔비디아와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 엔비디아가 7나노 GPU는 TSMC, 5나노 GPU는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5나노 GPU는 EUV 장비를 새롭게 세팅해야 하는데 이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AMD는 모바일 분야 GPU IP에서 삼성과 협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파운드리는 5나노 GPU까지 주로 TSMC에 의존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연말 미국 IT 매체 퍼드질라에서는 AMD가 중가 그래픽 카드인 라데온 RX 5500XT의 7나노급 GPU 제품인 나비 14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일부 맡겼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AMD 물량이 전혀 삼성 파운드리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양새를 보면 차세대 GPU와 관련한 대략적인 파운드리 구도는 삼성 엔비디아, AMD TSMC 이렇게 묶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EO 관점에서 GPU 파운드리 경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TSMC의 장중모 창업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장중모 회장은 지난 1987년에 TSMC를 설립하고 2018년까지 무려 31년간 TSMC에서 회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배우고 미국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부사장까지 하다가 고국인 대만으로 넘어가서 TSMC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중모 회장의 인생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반도체 업계에서 회자되는 설계의 미국, 제작의 대만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실제 파운드리는 대만이 절대 강자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압도적 1위 TSMC를 비롯해서 4위 UMC, 그 아래로 파워칩 등이 줄줄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SMC는 미국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파운드리 기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은 일찌감치 자기들의 설계도에 따라 반도체를 만들어줄 파운드리가 필요했는데 그 니즈를 바로 장중모가 꿰뚫고 대만에서 TSMC를 만든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속속들이 간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항을 보겠습니다. 이 젠슨 항은 대만 타이난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가족과 미국 오리건주로 이사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땄습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고 LSI 로지틱스와 AMD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다가 1993년에 엔비디아를 설립했는데요. 이 젠슨 항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딱딱한 사무용 기계로 이용되는 PC가 언젠가는 게임, 이 동영상 등 모든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기기로 떠오를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 PC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는 업무에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젠슨 항은 이런 부분을 늘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PC가 언젠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PC에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 젠슨 항은 이렇게 새롭게 열릴 시장을 주도하길 원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세계 최초의 GPU 업체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젠슨 항과 엔비디아는 CPU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처리에 특화된 CPU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요즘 개념으로 따지자면 바로 CPU와 GPU를 합친 APU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중의 CPU 대부분이 APU 형태로 만들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이상 시대를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슨 항은 동영상 처리 가속 및 보정 같은 것을 CPU에 의존하던 기존 GPU와 달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GPU를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GPU가 CPU에 부속된 부품이 아니라 별도의 능력을 갖춘 기기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영상 그래픽 어댑터 VGA라는 이름 대신 GPU라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었습니다. GPU에는 GPU가 PC의 핵심인 CPU와 동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GPU란 말이 처음 쓰일 때만 해도 PC 관계자들은 그 GPU라는 이름을 단지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고 합니다. 이 젠슨 항이 이루지 못한 그 CPU 개발에 대한 미련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용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2D, 3D, 그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CPU만으로는 이렇게 발달한 콘텐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음이 입증됐고, 그 결과 GPU 수요는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그 GPU는 2002년을 기점으로 CPU와 동급의 제품임을 시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GPU라는 단어는 젠슨 항이라는 한 개인이 만들어낸 개념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AMD의 리자수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리자수는 2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죠. 아버지는 통계학자, 어머니는 회계사라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 뉴욕 줄리어드 음대 오디션을 치를 정도로 음악에 몰두하기도 했지만 그 엔지니어링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0살 때부터 동생의 원격 자동차 장난감을 조립하고 분해하면서 그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키워갔던 인물이 바로 리사수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AMD의 구원투수로 들어가서 혹독한 구조조정,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R&D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 지난 2017년 CPU 라이젠 시리즈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의 부진을 씻어내고 AMD가 인텔의 경쟁사이자 CPU 시장의 선도 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제품으로 그 라이젠을 부각시켰죠. 현재 AMD는 CPU에서는 인텔, GPU에서는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강력한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AMD의 리사수,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항 CEO를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아시아계로서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인물로 최고의 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최고의 팹리스에서 대만계 CEO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파운드리 비즈니스로 얽혀있는 TSMC를 의식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AMD 모두 TSMC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말 AMD의 7나노 GPU 제품인 나비14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가 맡은데요. 엔비디아는 5나노 GPU 호퍼를 삼성에 맡길 것이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값이면 고국 기업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GPU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커넥션을 실력으로 삼성이 하나 둘 부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